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낸시랭 씨. 자, 네. 이 외모가 조금 뭔가 좀 비상한 그런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낸시랭 씨의 오늘 미션. 일단은 분명히 예술과 관련된 직업이 있으실 것 같고요. 뮤지컬 배우이실 것 같기도 뮤지컬 하고. 배우일 것이다. 예술 관련된 저분이 또 이제 한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자, 맞는지 오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나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받는 문화기획자 정헌기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아트주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트주 하면은 뭐 예술과 동물원의 결합이 이렇게 이제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아트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지. 이제 예전에 사직공원이 있었잖아요. 사직공원이 원래 사직동물원이었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네 번째 만들어진 동물원이었고, 광주 전남에서는 정말 유명해서 수학여행도 왔고, 신혼여행도 왔고, 막,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랬던 곳이 이제 우치동물원으로 92년에 옮겨가면서 이 공원이 굉장히 공동화됐고, 저 좋은 공원이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양림동이라고 하는 이곳도 굉장히 공동화 현상처럼 굉장히 어떻게 이곳을 살릴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었죠. 네네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예술로 채운 동물원을 다시 만들면 어떨까. 광주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활용한 이제 예술 동물원을 이곳에 만들면 어떨까. 사직동물원을 으로 해서 예술동물원을 만들어 보겠다. 네네. 예술로 채워지고 예술인들로 채워지는. 그러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은? 저요? 네. 저는 고양이를 맡을게요. 네. 네. 고양이는 저기 네. 계시고, 네. 개요? 걔 왜요? 왜? 성격이 약간 돌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아트주라고 하는 그 기획이 이제 그 기획에서만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바꾸는 그 기획이기도 했지만 그걸 아직까지 꿈으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서 걔는 굉장히 이렇게 그 충실하고 그럼요.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가 맞지 않을까. 얼굴도 약간 개상. 그러면 네. 욕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뭐 아트주 사업을 기획으로 해서 지금은 어떤 사업들을 여기서 펼치고 있는지 쭉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단순히 저희가 행사나 기획 이게 아니고 전체 이 지구 단위의 계획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작가들 있는 레지던시와 예. 전시관과 그다음 게스트하우스와 이런 전체 그 도시 재생하고도 관련된 그런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심어놨죠. 지금 보이는 뒷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선교사 사택인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직접 만드신. 네네네. 아예 외형 같은 거는 손을 전혀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기획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외형을 다 바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막 열었을 때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창틀을 바꾸지 않았다. 오래돼서. 저는 이 오래된 창틀을 바꾸면 이 건물이 옛날 의미가 건물이 없어진다. 네.
호랑 가시나무 창작소 레지던스가 작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굉장히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 공간 2013년에 전체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레지던시 건물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레지던시 건물을 이렇게 뭔가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트주의 전체 개념에 있어서 엔진처럼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는 저는 레지던시 작가들이 머무르면서 네, 창작 활동하는 창작을 하는 거. 공간이기 네. 때문에. 십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런 네.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의 어떤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 부지의 소유주는 호남신학대학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밭을 일군다고 그래서 폐비닐 같은 게 네. 근데 일구다 말아서 폐비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한마디로 조금 심란한 그런. 네.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10명한테 전문가 그룹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 다 반대했어요. 이유는? 당신의 땅과 건물이 아닌 곳을 왜 당신의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죠. 할 것이냐. 그리고 10년 후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나가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앞으로 공을 들여서 할 텐데 그러면 충분히 이해돼요. 내 땅도 아니고 내 권리가 없는데 여기에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남 좋은 일 시켜주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쵸. 네. 그런 도전을 왜 하느냐. 네네. 다른 분들한테는 마땅히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정말 우습게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을 보여주셨군요.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를 찾는 외지분들이 꼭 들리는 곳이 양림동이라고 하고 특히 여기 이 공간인데 실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나요? 아마 이 동네에 조금 있다 보면 연예인들도 꽤 많이 볼걸요? 연예인 벌써. 아니, 저는 벌써 딱히 여기. 연예인이라기보단 저는 뭐 예술가입니다. 네. 유명한 시작부터가. 예술가도 네. 꽤 보고 드라마를 또 여기서 드라마 촬영도 찍어서 많이 또 하니까. 그래서 그러기도 하는데 뭐 박보검 씨, 오, 박보검 씨. 엑소 디오, 오, 엑소. 네 그리고 서인국 씨, 오. 그리고 뭐 장나라, 그리고 김한민 감독님, 이야. 이준익 감독님, 뭐 문재인 이준익 대통령님, 고민정 대변인부터 정말 거의 전 탑스타들이 대통령도. 오셨었네요. 네, 거기 아이돌부터 배우. 박성웅 씨, 그리고 아. 뭐 지역에 있는 아무튼, 네. 정말 많은 명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만큼 10년 만에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양림동의 모습을 바꿔놓은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레지던시를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제교류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네. 지역의 작가를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미넨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그리고 지금은 인도나 그리고
앞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인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시였을까요? 주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국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작가 겸 기획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혹시 우리 같이 기획을 해보자. 오, 너무 잘 됐네요. 네네. 해서 경쟁률이 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2020년 전시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인도에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되고 올해 이제 2022년 네. 올해가 인도 한국문화원 10주년이기도 해서 올해 이제 가서 하게 됐었죠. 근데 그 인도 하니까 뭔가 또 인도스럽지 않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그래요. 네. 약간 수행을 하시는 네. 그런 나마스테. 네. 인도에서도 근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인도에서 그렇게 인기가 길 그게 소문이 지나다니는 났나요? 네. 인기가 많으셨다고. 실제로 그런 다 이렇게 우리 기획자님과 사진 찍으려고 하시고 네. 정작 유명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친다고 누가 그 정보를 아무튼 진짜 얘기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타지마에 이제 거기 대사관 차를 이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이인남 작가랑 이종록 작가 다 다른 작가랑 같이 갔는데 이제 계속 가는 도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서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네. 뭔가 일단은 저 사람은 스타다. 네. 꼭 대사관 사진을 차를 타고 찍어야겠다. 오고. 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네. 네. 실은 이제 이인남 작가님이 더 유명하다. 이분은 세계적인 작가니까 이분하고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거부를 그들이 이인남 작가님이 자존심이 네, 네. 상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마치 이렇게 매니저처럼 줄 서라 뭐 이렇게. 광주 예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광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광주는 뭐 우리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뭐 노잼 재미가 없는 도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로 이렇게 수치화됐잖아요. 리서치를 했는데 16개 도시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죠. 광주가. 16개 광역시도 중에? 네. 세종시 다음 광주. 그래요? 그 다음 그 위가 대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치화 됐군요, 그게. 수치화. 우리가 아니길 바랬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광주가 실은 너무 무거워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광주가 주는 그동안의 이미지가. 네. 근데 양림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 그리고 여기가 광주의 한국의 몽마르트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몽이 언덕이고 마르트가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 언덕 끝에는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뒤쪽으로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넨에 있는 작가가 여기 와서 선교사 묘역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림동이 몽마르트랑 굉장히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나지막한 산에 그런 관점 생각 못 해보셨죠? 네.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런 평가를 내려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우리 자체를 낮다, 작다, 보여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잘하는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몸을 좀 생기셨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계속 너 문제아야. 너 못해. 아니에요.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짜 움츠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여 년 전에 그렇게 10명이 다 반대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 옆에서 누가 조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 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공적 자금이 10원짜리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처음에 오해들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가지고 만들어내서 아,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좀 약해서 가로등에 불 밝히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아,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나오는 또 수익금, 레지던스. 네, 게스트하우스는 실은 정말 전국에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네. 수익이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수익이 되지 네.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수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큰 도움이 되진 않는데 상징적인 상징적인 공간이군요. 공간이죠. 네. 그래서 아까 국제 교류 같은 게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한 1억 정도에만 정확히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정말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그러한 전 세계에서 꼽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곳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이 공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광주의 재미, 예술, 문화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정몽기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일지 궁금한데 일단 문화기획자로서의 꿈 그리고 개인적인 네. 꿈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하나의 문이 돼서 이렇게 서로 해외에서도 이 광주와 연결되거나 하나의 포털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제 꿈은 뭐냐면 이제 아트주죠. 아트주는 아트주. 문화예술 교육과 시각, 뭐 예술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도시 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이제 그 꿈은 아마 구현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서 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유, 그렇게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코어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셔서 하면 지금까지 해오신 경험이 뒷받침이 돼서 저는 꼭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정원기 대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세상이 광주 이 사직동 일대 그리고 광주 전체가 또 아트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함께 기원을 하면서 또 정원기 대표의 개인적인 인생과 또 그런 문화기획자로서 삶이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못 자르시겠는데? 그러게 안 자르실 생각도 자르지 없을 것 마세요. 같은데요. 아니, 당장 뭐 염색부타라는 막 이렇게 아니 멋있으신데 아니, 그거요. 염색을 왜 해요? 엊그저께 실은 여기에 이제 화각색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나.